네. 그래서 차마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예요? 수필입니다. 설이라는 장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한자는 알죠? 차는 모를 수 있어요. 마는 알지 않을까요? 뭐예요? 네, 말맞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는요, 무언가를 빌릴 차자예요. 차. 그래서 차마, 우리 말을 빌리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빌리다. 그래서 얘는 고전수필이고요. 또 뭐야? 설에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봤었죠? 그래서 교훈적이고 우의적이고 철학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주제에 대한 성찰, 주제가 이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한테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소중히 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밖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빌리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다 빌린 거야.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소유물에 따라 현혹되는 인간의 심리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절제와 겸허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면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옆에 작품의 짜임부터 먼저 확인합시다. 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말을 빌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을 빌리는데요. 말이 만약에 좋은 말이었으면 좀 험하게 달라도 되고, 그 다음에 약한 말이었으면 조금 어떻게 다룬다는 얘기야? 그냥 가볍게 다룬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유물에 따라 가지고 또 사람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거라고 생각하면 더 험하게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빌린 물건에 불과한 모든 소유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남한테 빌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중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글을 쓴 취지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걸로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곡이 집이 가난해서 뭐가 없대? 말이 없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혹 빌려서 타는데 어떤 말이 있어? 자, 약간 약한 말이 있어요. 여의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비록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뭐가 된다? 후회하는 일이 어때? 적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약한 거나 뭔가 조금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은 조심히 다뤄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었어. 근데 오히려 발이 넓고 귀가 날카로운 중마,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거예요. 요즘으로 쳐도 말은 몇 억 하죠. 진짜 비싸요. 옛날엔 더더욱 비쌌겠죠. 그래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힘이 장쾌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주 호쾌하게 달렸다는 얘기지. 그냥 막 달렸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떨어지는 근심. 이거 두 글자로 뭐예요? 말에서 떨어지는 거, 낙마한 거죠. 낙마하면 엄청 크게 다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오히려 좋았고 얘는 오히려 나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가? 항상성이 없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과학에서 나오죠. 항상성이라는 게 뭐야? 어떤 성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없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약하게 해야 될 건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오히려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건 너무 안일하게 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을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예요? 빌린 말을 대할 때도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험하게 할 것인가. 만약에 내 것인데 조금 약해 보이는 건 소중히 하겠지만 내 것이 중에서 약한 거는 더 험하게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이렇게 했습니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것은 어떠할 것인가? 어때? 더 험하게 다룰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지. 물어만 봤어. 자, 답이 정해져 있고 물어봤고 우린 대답만 하면 됩니다. 무슨 법일까?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많이 쓰이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본인이 느끼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뭐한 거 자기가 소유한 것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가 어떻게 하는 거야? 더욱더 험하게, 그치, 나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얘들아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해봐요. 말은 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도 빌린 것이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빌렸을 때 소중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도 모두 소중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빌린 거, 말을 빌린 거란 조그만 거에서 큰 거로 가져와 와가지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잠원중학교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고 이미 망포중 친구들은 봤고 자 이런 거를 논증 방법 중에 뭐라고 할까? 유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방법 뭐예요? 뭐예요? 알잖아. 그치, 유추지. 우서가 왜 눈을 피하니? 유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걸 유추라고 합니다. 유사한 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세 상, 뭐예요? 둘 다 빌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소중해야 된다. 두 개를 비슷하게 엮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추인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인간은 모든 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자,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노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한다?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있어? 순전한 내 거? 없다는 거야. 모두 다른 사람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거 모를까 봐. 지엄이, 지압이 있습니다. 자, 엄마 아빠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아니고 자, 수인이 웃는 거 보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지압이 뭐예요? 저 몰라서. 아니 그런 거야? 아, 찔려서 웃는 거였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자, 지압이 지금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 백석 여승할 때도 나왔었어요. 지압이는요, 남편이에요. 아버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엄이는요, 아내예요. 아내. 지압이라는 게 자식의 아버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남편, 아내 입장인 거죠. 지압이. 그래서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내도 똑같다. 그래서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말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뭐야? 너무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란 인식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미혹하다,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뭐야? 세상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어? 없다란 얘기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세상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백성이 없으면 외톨이인 거야. 그냥 혼자 있는 군주잖아. 백승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시다가 된다.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바가 있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임금도 초라해지는데 노비는 더 초라해지겠죠. 그래서 맹자가 일컫기를 이렇게 얘기했더라. 중국의 우리 철학자죠. 자,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무슨 말이야? 자기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고 품고 있다 보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착각.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내가 뭘 느꼈어? 아, 모든 건 빌린 거구나. 빌린 거는 소중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서 참아서를 지어가지고 그 뜻을 넓히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첫 번째,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세상에 있는 특히 빌린 것이 있었죠. 빌린 것에 뭐하고 뭐뭐함? 좋고 나쁨과 관계 있어? 없지? 항상 잘해야 돼. 나쁨과 관계없이 소중하게 관계없이 소중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거야? 그치, 동등하게, 그쵸? 빌린 거니까 동등하게 해야 하죠.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중히 다뤄야 된다. 밑에랑 똑같죠? 소중히 해야 한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니까 소중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이거는요, 뒤에 3번짜리 문제 있는데요. 이거는 좀 같이 볼게요. 3번 앞에 보세요. 자, 우리 법정 스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법정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도가 깊으신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강연할 때 했던 가장 많은 예시가 바로 이 얘기예요. 무소유. 법정 스님 하면 무소유가 있습니다. 이 스님이 근데 무소유를 깨달으시기 전까지 본인이 굉장히 집착하고 계셨던 게 있었어. 난초야, 난초. 그래서 난초 뭔지 알지?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회장님들이 사무실 하나씩 놓고 키우는 게 바로 난초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난초인데 난초가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가 꽃을 피우려면 한 3, 4년 걸린다고 해. 3, 4년이 빠른 거야.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난초가 있었어. 누구한테? 스님한테 있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야.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다. 나는 어디에 난초에 너무 집착해버린 거야. 난초에 집착해서 하루 종일 난초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집착해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난을 가꾸면서 산철승가의 유행기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내가 수행을 가야 되는데 수행 가지 못하고 뭐 했어? 거기에 있었어. 밖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둬야 됐고. 왜? 얘 식물 공기 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는 얘를 잠깐 내놓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들여놔야 돼 해가지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정말 지독한 뭐였어? 집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며칠 후에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재, 그러니까 난초를 안겨줬다는 얘기예요. 화분을. 그래서 비로소 나는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를 얽매이던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죠. 오히려 좋았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지낸 유정을, 얘가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냈는데도 전혀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였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초에 대해서 뭘 얘기한 거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내 거 아니다. 소유하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윗글과 보기는 모두 소유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 담고 있어요. 그쵸? 난초나 아니면 위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요. 맞습니다. 2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다. 맞죠? 난초에 대한 경험이었고요. 위에는 참하잖아. 내가 말을 빌린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소유물로 인해 유발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 나타나고 있어. 스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다가 드디어 홀가분해주셨고, 그 다음에 위에는 나도 사람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후회했다가 그 다음에 근심을 면치 못한다든지 그런 감정의 변화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 맞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변화 맞고요. 그 다음에 근데 3번을 보세요. 보기는 윗글과 달리 글쓴이가 글을 쓴 취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보기는 이라고 했어. 이거죠? 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난 덕분에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려고 이런 글을 썼어 라고 얘기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위에 있었던 마지막 부분,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서 그 뜻을 넓히노라고 했어. 그러니까 위에도 쓴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썼으니까 얘는 뭐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보기는 윗글과 달리가 아니라 보기랑 윗글도, 그치? 윗글도 같이 썼다는 얘기죠. 4번. 5번 윗글은 보기와 달리 권세를 지닌 사람들의 경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맞아요. 왜냐? 윗글은 자 보기에는 난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자기에 대한 성찰이었다면 뒤에 있는 앞에서 봤었던 내용은 뭐라고 했어? 다른 예시를 많이 들었잖아. 봐봐.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만약 그게 없어졌을 때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세를 경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서경별곡으로 갑니다. 자, 입을 벌린 친구는 입을 닫으시고요. 자, 앞에 보시요. 우리 망포중은 시조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 아마 잠원중은 들어가는 시조 내용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습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조는 아니고 시조랑 비교해서 많이 봐야 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옆에 씁니다. 옆 필기. 고려가요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고려시대의 가요입니다. 고려가요 특징. 자, 보는데 고려가요라는 거 당연히 어느 시대 때 창작이 된 걸까? 고려시대 때 창작이 된 거겠죠. 근데 왜 가요냐? 자, 이거는 애들이 많이 묻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자, 고려시대야. 한글이 있어요? 없죠? 없죠. 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창제한 거, 1443년에 창제한 게 바로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 한자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문학을 쓸 수 있어? 기록 못해. 그래서 뭘로 불렸어? 가요로 불린 거야. 노래로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외우고 다닌 거야, 문학을. 그래서 옛날에 고려 가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 시간이어가지고 가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문학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요가 가지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가시자마자 청산별곡으로 그냥 시험범위 바로 나와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뭐랑 비교해서 아셔야 되냐면 시조랑 비교해서 아셔야 됩니다. 시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해봐서 알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친구는 쓰세요. 비교해서. 자, 시조는요. 고려시대 때 창작이 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때 활발했던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망포중학교 친구들이 이미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볼게요. 자, 시조에서 특징이 있는데 시조는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일단 45자. 그치, 몇 자니까 45자. 자,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치, 3장이지. 그 다음에 잠깐만 은서야. 자, 우서가 몇 구였죠? 그렇죠. 6구. 몇 자 내외? 45자 내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설명할 기회가 또 있어요. 저 가정집 하면서.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6구로 되어 있고요. 그게 총 45글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음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자, 시조의 음보는 몇 음보일까요, 서가? 그렇죠. 사음보입니다. 자, 사음보인데요. 왜 이걸 알아두셔야 되냐? 고려가요랑 죽을 때까지 헷갈린다, 너희들. 죽을 때까지. 자, 지금 기억하세요. 자, 고려가요는요, 삼음보입니다. 삼음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조만 사음보야. 시조만 사음보. 자, 그러면 여기서 묻는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 음보가 뭐예요? 음보라는 거는요, 하나의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디예요, 마디. 그래서 참고로 음보라 함은 이꼴 마디입니다, 마디. 한 덩어리라고도 하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사음보는 4덩어리로 나눠진 거고 삼음보는 3덩어리로 나눠진 걸 이야기를 해요. 그건지 볼게요. 일단 본문에서 삼음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질가라는 건요, 이따 할 거지만 여음이라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음이 없어요. 그럼 이거 빼고 보는 거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했으니까 리듬 가는 대로 끊으면 되는 거예요. 서경이 끊고 아질가 무시하고 서경이 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몇 개예요? 총 3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삼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음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로 다시 돌아가서 신조는 뭐라고 했어? 첫 음보. 그러니까 어디에 첫 음보? 선생님 앞에 빼먹었네요. 종장의 첫 음보가 몇 글자예요? 3글자죠. 3글자라는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둬서 특히 3음보, 4음보 구분하셔야 된다. 다시 돌아갈게요. 고려가요는 3음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을 보시면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위 두어령형, 두어령형, 다림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지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붙는 구절이라고 해서 후렴구란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이 끝날 때마다 딱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후렴구 있다. 그 다음에 이 후렴구가 해주는 역할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띄어놨어. 이렇게 해놓고 띄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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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 얘들아, 이거는 연이 나눠져 있는 거지. 한 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가는 거잖아. 하나의 연이 각각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누어진 연이라고 해서 분연체라고 얘기를 하죠. 분연체. 그래서 연이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분장체란 표현도 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분연체란 표현이에요. 분장체도 같은 말입니다. 분장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세요. 3음보, 후렴구, 분연체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편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런 형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피는 걸로 할게요. 자, 서경이 아질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한다고 했죠. 아질가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감탄사야. 뭐 이 정도? 이런 거. 그런 걸 아질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탄사고요. 감탄사는 감탄사인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름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얘를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잉여인간 할 때 잉여가 있죠. 남을 여자입니다. 그거 써가지고 남는 음, 여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음, 남는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음을 붙이는 까닭은 왜 붙이는 거야? 고려가요였으니까 사람들한테 입에 착 붙어야 돼. 그래야 돼서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거야.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해서 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된다? 운율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운율이 형성된다. 자, 아질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맨 처음에만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가독성을 위해서 미리 해놨어요. 쭉 있는데 이런 거를 방금 전에 우리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후렴구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후렴구는요. 뭐를 따라한 거냐면 음악이잖아. 노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악기 소리를 따라한 거야. 위 두어령성, 주어령성, 뭐 딩기적 쿵 더러러 이런 정도의 의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소리입니다. 악기 소리. 그래서 얘가 가지는 효과도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 무조건. 그래서 얘가 특징이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봐봐. 얘 음운을 뜯어볼게요. 음운. 자, 음운의 밑에 받침, 종성 자리를 보니까 뭐가 있어? 이응, 이응, 또 이응, 이응, 이응 이렇게 했어. 자, 참고로 여담 얘기하자면 이거 이응이야? 위에서 이거 이응이야? 아니지 얘들아. 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 비어있다. 음가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정한 이응은 종성에만 있는 거죠? 이응이야. 그 다음에 뭐 있어? 그 다음 초성 자리에 령형, 시옷 아니고 령형, 령형, 다링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응하고 리을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이응하고 리을 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제까지 안 배운 친구 없습니다. 자음 체계표를 저번 학기에 했었을 거란 말이죠. 음운 체계 하면서 자음 모음 체계표를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자음 체계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심하게 어려움으로 뭐라고 했었더라? 무슨 소리라고 했지? 울림이 없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거? 안울림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야 돼. 자음 체계표 위쪽에 안울림 소리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 울림 소리가 있어서 생각해봐. 자음 체계표 밑에 있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코에서 나는 소리하고 흐르는 소리. 비음 하나하고 유음이 있죠. 자, 비음하고 유음에 근데 자, 비음하고
유음에 뭐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유음 하나밖에 없잖아, 얘들아. 리을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비음은 그 나머지 뺀 거 다인 거예요. 미음하고 니응하고 이응 다 들어가지. 근데 여기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뭐예요? 이응하고 리을이야. 어쨌든 비음이랑 유음이 다 어디에 들어갔어? 아까 울림소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울림소리야. 얘가 특히 리듬감을 형성하는 까닭은요, 울림소리가 있기 때문에 울림이 있어서 더더욱 리듬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효과는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얘들아, 왜 중학교 때 공부 중요한지 알겠죠? 다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얘가 한 연이 끝날 때마다 딱딱딱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얘들아, 멀리서 약간 이 시를 봐봐.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안정된 느낌이 들어. 깔끔해 보인단 말이야. 절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태적 안정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형태적인 안정감. 그리고 우리 우석이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졸고 계세요.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기능이 있냐? 얘가 끝날 때마다 1년이 끝나는 거야. 얘가 있을 때마다 1년이 끝나고 얘가 있을 때마다 1년이 끝나. 그래서 아까 세 번째 특징 있었죠? 분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얘 나오면 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연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나눌 분자 해가지고 분연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분연의 기능을 해준다.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은 이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렴구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음악, 악기 소리를 통해서 흥을 돋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가요 작품들 중에 유명한 우리 했었던 가시리하고 청산별곡 이런 것들에도 다 나옵니다. 가시리의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나오고요. 청산별곡에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런 부분이 나왔죠.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형식적인 측면은 끝났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 말에는 이렇게 했어. 자, 서쪽이죠. 그 다음에 경자인데 무슨 경자일까? 서울 경자입니다, 얘들아. 서울 경자. 그래서 서울인데 어떤 진짜 서울이 아니야. 여기서는 서쪽의 서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리 화자가 살고 있던 평양입니다. 평양. 그래서 이것은 화자의 고향이에요. 고향. 화자의 고향. 내가 지금 개성, 평양 쪽에 살고 있단 말이야. 서가, 너 일어나서 들어. 자, 평양 쪽에 살고 있었어. 평양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있어. 얘들아, 뭐뭐 마르는 지금부터 고 엄청 나옵니다. 모르겠으면 뜻 쓰셔야 돼요. 마르는 이라는 거는 however의 뜻이야.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야. 뭐뭐 이지만. 그래서 서경, 나한테 있어서 내가 살았던 이 평양이라는 곳이 뭐야? 서울이지만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위에 쓰면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이곳이 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지만 나한테 있어서의 수도는 뭐였단 얘기야? 평양. 그치? 고향이었단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럼 나의 고향을 아껴 안 아껴? 엄청 아끼고 있는 거야. 나의 고향에 대해서 수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 닭근대. 얘들아 이거 아래 아자니까 아로 읽으면 돼요. 닭꼰대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닭근곳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닦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닦음의 의미냐면 클린의 닦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갈고 닦았다 할 때 그 갈고 닦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 고향 나의 터전을 어떻게 한 거야? 아주 일구어 놓았다라는 거야. 일구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이 터전을 읽어놨어. 열심히 농사도 짓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 고향을 가꾸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닭꼰대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이 평양이라는 곳이 이 화자한테 있어서 삶의 뭐였단 얘기야? 터전이야. 이 닦은 곳인 나의 일구어 놓은 소성경이라고 했어. 소라는 건 작은 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은 서경을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뭐예요? 이 평양을 이런 뜻이야. 나의 작은 서울이란 뜻이죠. 결국 평양이에요. 나의 작은 서울인 수도, 즉 평양을 좋아하지만 자, 고의 말은이라고 했을 때 이거 말은 아까 뭐뭐 하지만이란 뜻이라고 했었죠. 거기다가 고가 붙인 건데요. 원래 형태는
괴다입니다. 고어에서 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괴다는 뭐예요? 사랑하다. 그쵸?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이 사랑하다는 뜻에 이걸 약간 변형시켜서 교회 말은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의 평양을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는 나의 고향을 너무 사랑해. 내가 아껴가지고 열심히 닦아놨다? 근데 여희무론 이렇게 했어. 여희무론 이것도 뭐뭐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원래 형태는 여희다가 있습니다. 여희다라는 건요. 이별하다. 부모님을 여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관지어서. 이별하다. 자, 뭐 하기보다는 이별하기보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시냐면요. 어떤 여성 화자가 자기 임이랑 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누구와 이별하는 거야? 임과 이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뭐해? 질삼배 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삼배는요. 우리 길쌈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친구들 길쌈이 뭔지 물어보죠. 길쌈배는 한번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견우와 직녀, 칠석대만 만나는 견우와 직녀 알고 있죠? 그 직녀가 맨날 직무를 짜면서 썼던 배가 있습니다. 배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버전의 배틀이에요. 안에 실을 넣고 옷감을 짤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길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길쌈배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구나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주로 가내수공업을 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얘들아? 백성. 백성이 많이 했겠지? 백성 중에서도 어떤 성별이 많이 했을까? 여자. 그치, 여자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딱 맞게 하고 싶은데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어떤 거야? 여기 있는 화자 여자야, 남자야? 여자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딱 안 맞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래서 길쌈배 버리시고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두 번째로 먼저 쓸게요. 두 번째. 뭐다? 여성 화자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그 당시에 여성이 옷감을 짜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자기도 입었겠지만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이 사람한테 있어서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그치, 생계수단이었던 거야. 생계수단을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 뒤에 보면 질산배를 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 길산배를 버려. 뭐하기보다도 당신이랑 이별할 바에야 내가 이 길산배를 버리고 당신한테 간다고 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계수단 버릴 수 있어, 없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생계수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에 대한 헌신, 나의 몸을 바치는 거죠. 그런 특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 뭐를 버리냐면 내가 나의 고향을 너무 사랑하고 여기를 내가 열심히 읽고 나는데 그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길쌈배도 버리고 뭐 하는 것보다 이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버리고 너한테 가는 게 훨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너를 좋아한다 이거죠. 이해됐을까요? 괴실한데 아들과 괴실한데 그렇게 나왔어. 괴실한데라는 건 아까 괴다가 변형된 거예요. 사랑만 해주신다면 이런 뜻이야. 너가 나한테 사랑만 준다면, 사랑만 해주신다면, 너가 나를 좋아만 해준다면 우러곰 존니노이다. 자, 곰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곰돌이가 아니고요. 자, 곰은 앞에 뒤에 붙는 우리 강세전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앞에 있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러곰이라는 거 얘들아 우리 옛날에 이어적기를 해가지고 울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었어요. 발음 나는 대로. 그래서 울면서 이런 뜻이에요. 울면서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들아. 울면서 곱하기 2번. 그래서 내가 당신이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당신은 얻겠습니다. 쫓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쫓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사랑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죠. 우석이 앉으세요. 그래서 임을 위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썼던 것들은.
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두 가지 희생할 수 있지. 나의 집, 향을, 그치, 고향을 내가 바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칠 수 있어. 나의 뭐를? 그치, 나의 생계수단, 나의 생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치고서라도 내가 너를 쫓아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이런 이별의 정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문학의 정서 중에 하나가 이별의 정과 한이에요. 이별했을 때의 마음과 한, 마음에 맺혀있는 한,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이별의 정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작품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고려시대에 드러난 것은요,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랑 대비되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여성상이 보인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상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바칠 수 있고 뭘 바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밑에는요, 보시면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이렇게 얘기했어. 긴 듯 그치리까 나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확인을 해보면 이 구절은요, 낯이 이거예요. 왜 낯이 있냐? 우리 이전에 했었던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 가요에 들어있는 구절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정석가의 구절과 동일하다. 정석가의 구절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랬을 때에 얘의 의미하는 거,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게 들어간 까닭은 유행 구절이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요즘에도 막 비슷한, 예를 들어서 그 SM이면 광야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노래 가사에서. 얘네들도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어떤 유행하는 가사로서 있으면 다 넣는 거야. 여기고 저기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행하는 구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행하는 구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슬이 있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구슬이 혹시 모르면 쓰세요. 구슬이 바위에 얘들아, 디다라는 거는 고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진들. 바위에 떨어진다고 한들 이렇게 얘기했어. 긴인 듯 이렇게 얘기했어. 긴인 듯이라는 건 끈인 듯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는 그치릴까라는 건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나나는요, 얘들아, 마찬가지로 아까 아재가랑 똑같은, 그쵸? 여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의미 없어요. 여음입니다.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나? 자, 목걸이 같은 이런 꾸러미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가 바위에 뚝 하고 떨어졌네. 얘들아, 비즈 팔찌나 비즈 반지 같은 거 뚝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 촥 해가지고 여기 구슬 다 굴러가죠. 근데 몸은 남아. 그래도 거기에 낚싯줄 같은 우리 끈은 딱 남아있죠. 끈은 여기 안에서 딱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짱하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구슬에 대한 얘기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뭔 비유냐? 자, 구슬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긍정의 의미예요. 자, 구슬이 어디? 바위. 우리의 사랑을 뭐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벽이라든지 또는 고난, 시련 다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들 우리의 즉 끈이라는 것, 우리들의 사랑 혹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서로 영원히 사랑할 거고 우리를 좋아할 거라는 이 믿음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뭐야? 끊어지겠습니까? 물어봤어?
서리법입니다. 많이 쓰이죠. 정말 많이 나오죠.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당신과의 믿음이 두텁다라는 얘기를 보여준 겁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는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즈문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어에서요. 얘들아 온이나 즈문이나 이런 거와 같이 몇 안 되는 숫자 표현들이 있는데요. 알아두세요. 즈문은요. 천이에요. 천. 그 다음에 해, 뭐예요? 해년자 해가지고 천년이라는 시간이죠. 천년을 이런 뜻이야. 근데 사람 얘들아 무슨 뭐 영물도 아니고 천년을 살아요? 아니죠. 과장법입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뭐예요? 이미 없는 시간인 거예요. 외로움의 시간인 거죠. 이별의 시간인 거죠. 실제로 그만큼 이별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만큼 이별을 했을 때 외오곰이라고 했어. 곰아까 강세존미사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반복해준다. 외오 무슨 뜻이야? 외롭다라는 겁니다. 외롭게 곱하기 2번. 외롭게 어떻게 한다? 여신들, 살아간들, 여다가 살아가다,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아간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천년의 해를 임 없이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신인 듯 그치리까 나나 이렇게 얘기했어. 여긴 직접적으로 믿을 신자예요,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임에 대해서 가지는 이 믿음이야. 믿음이야 그치리가 끊어지겠습니까? 나나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에 대한 믿음이 내가 천년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없어져? 안 없어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서리법이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보세요. 봐봐. 구슬이 모모가 모모의 모모한들 모모가 그치리까 나나. 그 다음에 모모가 모모한들 모모가 그치리까 나난이라고 되어 있어. 거의 비슷한 구절이 완전히 유사하진 않지만 비슷한 구절들이 전체를 묶고 올게요. 비슷한 구절들이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구절의 반복법 아니고 그치,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구법이라는 거 설명 한번 할게요. 대구라는 건 비슷한 구절의 반복을 우리가 비슷한 구절의 반복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반복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반복이라는 건 보통 완전히 똑같은 게 반복이 돼야 돼. 이런 것처럼 위 두어령샹 다른 길처럼 완전히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게 반복법이고요. 대구는 그 안에 있는 단어, 구술이 됐든 지문이 됐든 신이 됐든 긴이 됐든 그 단어는 달라도 되는데 그 구절의 형태가 유사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구,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라는 뜻에서 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대구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까지 있었던 쭉 내용을 정리합시다.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뭐에? 임에 대한 사랑이죠. 혹은 임에 대한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어요. 임에 대한 나의 사랑 이렇게 씁시다. 임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시 하이라이트는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이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뒤에 나옵니다. 대동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정문을 하셨을 때 정지상에 송인이라는 한시 작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을 보내는 시였어요.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유사시조 하면서 송인이라는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 대표적인 구절이 내가 임이랑 이별을 했는데 이별해가지고 너무 슬픈 나머지 내가 계속 울었어. 계속 울었더니 그 눈물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대동강의 수위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대동강인데요. 대동강은요, 고전시가에서 우리 문학에서 이별의 장소야. 이별의 대명사야. 이별하는 대표적인 장소야. 그래가지고 어떤 공간이야? 굉장히 슬픈 공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별을 했어, 실제로도. 그래서 아주 슬픈 공간이라는 거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다. 대동강이야. 그런 이별의 공간을 설정해 놓고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 대동강 넓은지를 몰라서 이런 거야. 자,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공이에요. 자, 어떤 사람한테 야, 너 대동강 넓은지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왜 그랬어? 배내요. 자, 배라는 건 진짜 타는 배예요. 통통배. 배 내어서. 배를 띄워서 내다라는 거죠. 배를 띄워. 놓은다. 놓았느냐. 뭐? 사공아.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사공? 뱃사공이죠. 뱃사공 뭐 하는 사람이야? 배 노져오는 사람이 뱃사공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뱃사공이 있어. 자, 여기에 뱃사공은 대부분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 노를 들고 있으니까요. 노가 이렇게 있어요. 자, 뱃사공이 이렇게 있었어. 뱃사공 보고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간접적인 비판인 거야. 내가 지금 임과 이별하기 직전의 상황이야. 그런 상황인데 이미 나를 두고 떠나려고 대동강으로 가려고 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육지에 여기 있고 대동강이 여기 있는데 그 너머로 임을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야? 못 타고 갈 수 있어? 그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태워다 주는 어쨌든 매개자가 누구야? 뱃사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뱃사공한테 야, 너가 대동강 넓은지 알아 몰라? 알지? 그 강 건너가면 이미 나한테 다시 못 오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왜 굳이 배를 내어놓아가지고 내 님을 가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건 누구 나쁜 거야? 뱃사공이 나쁜 거야? 뱃사공은 그냥 자기 직업적인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떠난 임이 나쁜데 내가 이제까지 임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임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너 왜 그랬어? 라고 해가지고 애꿎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쓸게요. 사공아, 얘기하면서 애꿎은 사공만 슬프게 되었죠. 애꿎은 사공을 뭐야? 원망했죠. 나무랐죠. 애꿎은 사공을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누구에 대한 욕인 걸까? 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임에 대한 뭐야? 간접적인 원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임한테 하는 소리죠. 왜 나를 두고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이 정말 가관이야. 자, 내 가시라고 했어. 내 가시라는 건 너의 각시예요. 각시 뭐예요? 아내잖아요. 누구의 아내예요? 너의 아내. 너가 누구예요? 각시. 여자잖아. 뱃사공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패드립이야. 뱃사공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뱃사공의 아내, 너의 각시가 럼난지 몰라서, 좀 직설적이에요. 음란한지 몰라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뱃사공아, 넌 집에 가서 너네 아내 처신이나 잘해라. 네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 바람은 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를 모함하기 위해, 사공한테 뭐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집에 가서 너 아내나 잘 관리할 것이지 왜 나와가지고 배 타들고 막 배에 내어 놓아가지고 내 님을 보내려고 해. 넌 집안 간수나 잘해 이거야. 네 아내 간수나 잘해 이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럼난지 몰라서 라고 하는 건 지금 사실 배를 띄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배를 띄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지 않게 하려고. 즉이요? 뭐 하세요? 한 손에 뭐야? 휴대폰. 뭐해? 빨리 넣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선생님도 눈이 있다. 책상에 다 보여. 빨리 넣어. 자, 그래서 음란한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널 배에 엔진가 널 바에 연진다 사공아 이렇게 얘기했어. 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가다란 뜻이죠. 가는 배에 연진다라는 건 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뭐를 얹었어? 임을 가는 배에 왜 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임을 가는 배에 얹어가지고 태워서 가버리게 했느냐 이 사공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재가 또 나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이렇게 얘기했어. 대동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고 가가지고 육지가 있을 거죠. 거기 육지에 뭐가 있냐면 꽃이 있어요. 고질이라는 거는 꽃이에요. 꽃. 자 여기 그 님이 간 자리에 이 육지에 뭐가 피었어?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을 내가 배 타들면 아직 이미 가진 않았는데 이미 배를 타고 가면 배 타면이라는 건 배를 타고 배를 타면 이런 뜻이야. 자 배를 타면 뭐래? 겉골이다 나난 이렇게 얘기했어. 배를 타면 뭐래? 꺾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꺾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야? 배를 타고 이미 만약에 여기로 쭉 가버렸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랬을 때 여기 육지에 있는 꽃을 꺾어버리겠다고 얘기했어.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미 나를 떠나고 갔을 때 이 꽃 다른 여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여성을 만날 것이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만약 육지 간다? 너 나 떠난다? 그럼 나 그 다른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지. 꺾을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한다 혹은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질투, 의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 내가 지금 임에 대한 사랑이 정말 두터워서 뭐 할 수 있어? 고향도 버릴 수 있고요. 길산배도 버릴 수 있다. 생기수단도 버리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 구슬이 땅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아주 끈끈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가 떠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떠난다면 나는 이 사공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너가 만약에 가버린다면 그 꽃을 꺾어서 다른 여성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약간 적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하나만 하고 우리 마저 쉴게요. 자, 만전춘별사 있습니다. 만전춘별사 확인할게요. 얘도 똑같이 고려가요입니다. 자, 만전춘별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춘자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만전춘별사. 무슨 춘이에요? 맞아요.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봄에, 자, 봄인데 어떤 봄이냐면 궁궐에 봄이 가득하다, 꽃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궁궐에 뭐다? 꽃이 가득하다. 궁궐에 꽃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고려가요의 특징은요. 그 당시에 주로 백성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에 대한 뭐 사랑, 그 다음에 헤어졌을 때의 괴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얼음 우회 이렇게 얘기해서 얼음이에요. 아이스예요. 아이스 얘들아. 얼음 우휘라는 건 얼음 위에 댄잎자리 되어 있습니다. 댄잎이라는 거는요 대나무 잎이야. 대나무 잎. 대나무 잎 자리라고 했어요. 나 돗자리 할 때 그 자리 알죠? 그래서 대나무 잎으로 만든 뭐 돗자리 정도 되는 거예요. 대나무 돗자리를 보아 세팅 딱 해놔가지고 대나무 돗자리를 위에 올렸어. 그래서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그 위에 있어서 임과 내가 얼어서 죽을 망정. 얼어 죽을 망정. 망정. 얼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들아 상상해봐. 엄청 차가운
얼음 침대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 얼음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돗자리를 깔았어. 뭐야? 대나무로 되어 있는, 대나무 이파리 막 이만하잖아.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런 걸로 돗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했어. 그러면 차가워 안 차가워? 너무 차갑지? 잠자기엔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그래서 내가 얼어 죽는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극한의 상황까지만 일단 먼저 쓸게요. 극한의 상황에도 자, 얘가 뭐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반복했어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했으니까 또 반복이죠.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대? 정나는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있어? 사랑하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랑을 두고 있는 오늘 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한데?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이렇게 얘기했어. 더디게 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디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과 함께하는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를 완벽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춥다고 할지언정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난 임과 더 오래 있고 싶어. 추워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임과의 사랑이 오래되기를 바라는 거죠. 임과의 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임과의 사랑이 아주 시간이 오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비에서부터는 얘기가 조금 완전 달라요. 내가 임이랑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경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의성어로서 뒤척뒤척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은 거죠. 뒤척이다. 경경, 고침상에, 자, 다른 거 몰라도 되는데, 침상은 알지 않을까요? 침상이 뭐예요? 침소죠, 침소. 침대예요, 침대. 그래서 우리가 이 침대에 있는데, 정확히 내가 침대에 이렇게 뒤척뒤척 하면서 있는데, 왜 어느 잠이 오리요? 잠 와, 안 와? 잠이 안 와.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잠이 안 옵니다. 무슨 법이죠? 와, 안 와. 근데 오겠어? 물어봤어. 얘도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잠이 와, 안 와? 잠 안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한자성어도 한번 해볼까요? 자, 밤에 어떤 고민이나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를 우리가 4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고민하는 것이죠. 무슨 반측이라고 한 선생님 다 줬다. 전전반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자, 전전반측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엄청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 전전반측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황인 거야. 자,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침대에 이렇게 자, 누워있다고 치자. 자, 누워있었어. 누워있었을 때 옆에 서쪽에 있는 창문이 있었어. 그거를 어떻게 했대? 열어보았대.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도화가 발하도다. 자, 도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이거 뭘까요? 무슨 꽃일까요? 꽃은 꽃인데? 그렇지. 복숭아 독자 해가지고 도화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꽃이에요. 얘들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철학동 했을 때 봤듯이 기본적으로 도화라는 거는 무릉도원, 신선이랑 관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연친화일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의도로 쓰는 건 아니에요. 도화. 복숭아꽃이, 자,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바로 나오는 건데요. 이가 있으면 선생님 이는 뭐예요? 자, 얘는 당시에 중세국어 시대의 주격조사입니다. 주어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가가, 현대에는 이가라는 주격조사가, 쓰지 마세요. 그냥 들어두세요. 이가라는 주격조사가 있는데 옛날에는요, 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사용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 계열이 올 때는 안 쓰거나, 자음이 올 때는 그냥 이 다 쓰거나, 그 다음에 모음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응은 빼놓고 이만 남겨줍니다. 그런 형태로 쓰는데요. 어쨌든 도화가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발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하다라는 거는 얘들아 만발하다라는 표현 알죠? 꽃이 만개하다, 만발하다, 피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발하다. 피어있다.
그래서 도화가 피어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창문에서 딱 봤더니 저기 멀리에 복숭아꽃이 이렇게 피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어있는데 자, 도화가 어때? 시름이 없어. 시름,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뭐래? 소춘풍하난다, 소춘풍하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 하나씩 보면 해석할 수 있어요. 소춘풍이라고 했을 때 춘풍 뭐예요? 그치, 봄? 그치, 봄바람이야. 근데 이 정도 한자 알아두면 좋겠다. 미소할 때 얘들아 소 있잖아. 그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봄의 바람에 부는 미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봄바람의 미소다. 자, 뭐예요? 복숭아꽃은 신난다고 봄바람에 미소를 받으면서 막 따뜻하게 쫙 피어 있는 거예요. 뭐랑 다르게? 나랑 다르게.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이랑 대비되면서 이 나랑 상관없는 상관물이 어떻게 하고 있어? 나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난 얘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자연의 진리에 따라 가지고 핀 것뿐인데 내가 이걸 봤을 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인 도화랑 뭐가 대비되는 거야? 우리 화자가 대조된다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임생나서 아주 괴로운데 얘는 활짝 피었네? 내 마음도 모르고 피었네? 라고 해서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 도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만난 여자가 될 수 있죠. 이미 나를 두고 떠났을 때 만난 다른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화는 다른 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볼게요. 자, 역시라도 했습니다. 넋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마음입니다. 나의 이런 마음이라도 임을 한데 임과 함께 한 곳에, 한데라는 건 한 곳에예요. 한 곳에 뭐야? 여다 살아가다, 살아가는 경. 얘들아 아까 우리 했었어. 선경우정할 때 나온 그 경이에요. 경치할 때 경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뭐야? 풍경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더니 뭔 말이죠? 내가 몸은 임과 함께 있지 않아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래도 내 마음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우리 한 곳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늘 여겼어요. 그렇게 여겼는데 자, 그렇게 여겨서 야, 우리 늘 같이 있자,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그래서 여기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랑 같이 있으려면, 나랑 넋이라도 같이 있으면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벽이시더니. 자, 벽이시더니라는 건 뭐뭐시더니, 하시던 일을 같이 써가지고 신이가 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뻐기시더니라고 선생님이 외우면 좋다고 했죠. 약간 속어지만. 그래서 우기시던 사람 이런 뜻이죠. 우기시던 사람. 너 나 안 떠난다며. 절대 안 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떠났다라는 거야. 그렇게 우기시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너가 그랬지 않느냐. 그랬는데 왜 나를 떠났어?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약간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과 함께 했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다른 여자 봤을 때 힘들어. 그 다음에 너랑 나랑 같이 있기로 약속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임에 대한 여성의 보통 노골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 가와 나 작품에 대해서 봤습니다. 서경배역하고 만전춘별사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요. 뒤에 있는 시연 엄청 쉬워요. 한 10분이면 끝나니까요. 그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5분까지 쉴게요. 9시 한 10분이에요. 잠깐만 멈춰줄게. 그래서 두 개 볼게요. 두 개 같이 합시다. 여기는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예요. 시 자체는 뭐 어렵진 않은데 약간 해석이 난해하다. 너희들이 봤을 때 해석하기 어렵다. 봐요.
자, 일단 상저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저라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절구를 짓는다, 방아를 짓는다 할 때 상저예요. 그래서 절구나 방아를 짓는다 해서 방아를 찌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방아를 찔 때 불렀었던 뭐예요? 노동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으짜 으짜 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들기둥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약간 추임새야 얘들아, 추임새. 그래서 어이차 이 정도야. 아니면 덩기덕, 덜커덩 뭐 이 정도? 그래서 떡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방아로 찢는 것들 있죠. 그런 소리야. 덜커덕, 덜커덩, 덜커덩. 그 다음에 방해나, 디어, 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나라는 거는 뭐예요? 방아나, 뭐예요? 지허, 찌어. 히에라고 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노동어잖아. 방아나 찌어. 그 다음에 약간 추임새 같은 거. 흐야. 약간 이 정도. 의차. 이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하기 난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추임새예요, 추임새. 그래서 의성어가 되겠죠. 추임새이기 때문에 의성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덜커덩 방아나 찧어보세 아이쿠 하고 나서 개우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 쓰는 표현이라서 각주도 달려 있어요. 개우즌이라는 건 아주 거칠고 조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뭐하다 조악하다. 아주 거칠고 조악한, 나쁜,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조악한 밥이나 밥이나 지어희에 이렇게 되어 있어. 아주 조악한 밥이나 지어서 으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밥 정도밖에 지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아주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쌀이 없고 조나 뭐 보리, 수수 이런 걸로만 만든 밥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직 도정이 제대로 안 된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가난한 우리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어. 아버님, 어머님께 이렇게 얘기했어. 아버님, 그 다음에 어머님께 뭐 하고자? 밥 잡고자 라고 했어. 내가 먼저 일단 거친 밥이라도 밥을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고자, 바치고, 으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별거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안한데 수인아 선생님이 이걸 눌렀을까요? 네. 누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잡고 의차 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남것이든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니께서 드시고 나서 남은 것이 있다면 남거든 남기시거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먹으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부모님 먼저. 그래서 장유유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상 부모님을 먼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자식인 내가 먹겠다. 히야에 으차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반복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내가 남기거든 먹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시의 주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바치겠다. 뭐 하다? 효도하자.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저라는 건 뭐예요? 방아를 찌면서 부모님께 먼저 밥을 드리겠다라는 효도의 노래라고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사모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약간 서운해질 수 있는 노래인데 사모라고 했어. 자, 이 모자 한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 모자죠 얘들아. 그쵸? 엄마. 그래서 어머니를 사모하는 곡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어머니를 사모하는 노래. 사모 알죠? 굉장히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런 뜻이죠. 사모하는 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를 사모하는 노래인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호미도 나리엄 마르는, 얘들아 아까 마르는 이란 표현이 있었어. 앞에서 나왔었죠. 우리 할 때 뭐뭐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however의 뜻이라고. 자, 뭐가? 홈이에요, 얘들아. 홈이. 호미도 나리엄 마르는 이렇게 얘기했어. 날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호미도 날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림을 그리면 자신 없다. 자, 홈이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알고 있나요? 도움이 되니? 얘들아 뭔지 알아? 홈이 어떻게 생긴지 알지? 약간 이렇게 굽어가지고 무언가를 우리 도랑을 맬 때, 밭에 고랑을 맬 때 사용하는 거예요. 흙을 파는 용도예요. 얘는 뭘 자르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날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미도 물론 날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흙을 뭐 퍼 올리기 위한 정도의 용도야. 그래서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비교해가지고 호미랑 낫, 이건 진짜 낫이에요 얘들아. 낫같이, 낫처럼 들리도 없다. 얘들아 들다라는 게 그 칼이 잘 들다 할 때 그 들다인 거예요. 잘 잘리다 라는 뜻이죠. 나처럼 날이 잘 들리도 없을 것입니다. 잘 들리가 없다. 왜? 이거는 애초에 자르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낫이랑 비교하면 낫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진짜 칼을 베는 용도로 그 외에 성묘 같은데 어르신들 가시면은 낫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 예초기 말고도 이렇게 해서 풀 이렇게 캐는 거. 그런 얘는 아예 베는 용도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때? 낫이 되게 잘 들겠지. 뭐랑 비교해서? 홈이랑 비교했을 때 낫이 되게 날카로운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버님도 뭐야? 어이어신 마르는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아버지도 뭐래? 어이어신 마르는 뭐뭐이지만 뭐가 뭐뭐이지만이야? 어버이이지만 물론 아버지도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한 어버이이지만 위 두어룡성 이렇게 얘기해서 둥더둥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뭐예요? 아까 위 두어룡성 주어룡성 다린디리 이런 것들처럼 뭐예요?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후렴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버이지만 뭐래? 어머님 같이 뭐예요? 어머님 같이 뭐뭐 어머니처럼 괴실이 사랑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할 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다라는 게 두 가지일 수 있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아니면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사랑해 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혹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중시하는 건 여기서 어머니예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작자미상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작자가 아마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어요. 정설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위에 홈이랑 낫 얘기 왜 했냐 이거예요. 왜 했을까? 비유한 거예요. 자, 홈이는 원래 낫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시지만 부족한 거지. 약간 아버지죠. 이건 홈이는 아버지고요. 그래서 위에 씁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낫은 뭐예요? 그쵸? 낫, 애초에 뭐 하기 위해서? 풀매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 엄청 잘 주시네. 이것은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유해가지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아이고 선생님이 중간에를 까먹었네요. 자, 어머님 괴실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소니마라고 있습니다. 아소라는 건요, 아이고 정도의 얘도 뭐예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님하라는 건요, 얘들아 고대, 그러니까 중세 때 우리 님하라는 거는 높이의 표현이에요. 님이시여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어? 어머님처럼 저를 사랑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쓸게요. 이거는 주제가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았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위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밑에는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풀어줬어요. 실전 문제 02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풀어오시는 것이 숙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예비매산비랑 과정집 숙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숙제 그 단톡방에 정리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서 시험 보면 되고요. 자, 다음 주에 뭐 있어요? 한자성어 어휘 시험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5차시일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 몇 개게? 21개. 얘들아 30개예요. 30개예요. 21개는 우리 옛날 옛적의 이야기고요. 30개입니다. 한자성어 20개, 어휘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숙제 잘 해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